네, 이어서 5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그 자원봉사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예, 물론 뭐 우리가 또 그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을 또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크게 일본처럼 어떤 큰 틀에서 좀 지켜본다라 그러면 이제 근래의 현대 시대에 맞는 자원봉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태동기, 형성기, 그 다음에 확산기, 재정립기,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태동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개조직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이웃분들하고 이렇게 개를 만들어서 조금씩 작은 외국 사례에 보면 이제 그 마이크로 크레딧처럼 작은 어떤 돈도 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작은 돈들을 모아서 필요한 목돈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도 도움을 받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서로 이웃끼리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개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는 역사에 굉장히 오래되어서 사만시대 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 신라시대부터는 이제 두레라고 하는 촌락 단위의 주민 협동체를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 단위의 어떤 협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협동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걸 이제 두레라고 합니다. 또 그 농촌 시대에는, 농경 시대에는 품앗이라 그래서 서로 어떤 그 일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에 서로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또 그거를 오늘 저희가 저쪽에 가서 일을 했으면 또 그분들이 또 저희 집에 와서도 일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가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경작을 하기 위한 또 품앗이 활동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향약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특히 이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죠. 그래, 덕업상권이나 뭐 여러 가지 향교 그 네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함께 공부하고 어떤 그런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약속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걸 향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 큰 태동기에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두 번째 이제 형성기는 이제 근대화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의 어떤 종교 활동들, 종교 단체에서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됐죠. 그래서 민주주의 철학도 유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나 관련 단체의 활동들이 기존의 우리 그 성리학, 유학, 뭐 이런 중화 사상에 어떤 물들어 있던 어떤 그런 사상에서 많이 좀 새로운, 전혀 다른 면의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예, 일제강점기에 관주도에 이제 교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보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초창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또 하나 구구운동,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뭐 자원봉사라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큰 틀에서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스스로 독립운동을 다 해왔죠. 그것도 이제 큰 어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의 어떤 한 줄기 큰 맥으로,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970년대에는 제3공화국 때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했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6.25 전쟁을 거친 후에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농촌 개량운동, 그 다음에 도로도 닦고 주거환경 개선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 전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그 모토 아래 함께 뛰어나가기 위한, 발전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왔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흥성기 시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사회봉사 안내소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성기를 거쳐서 이제 확산기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확산기에는 1980년대에 경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아주 큰 이벤트를 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게 아시아에서 했던 86년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1988년에 서울올림픽. 예, 이 전까지는 저희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지역 단위에 아니면 뭐 지역사회 단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희생들, 뭐 아니면 그런 희생들을 통해서 공동체 삶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거에 자원봉사가 되었다라 그러면 이때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경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전 국민의 그 통역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통역 번역 서비스들을 하셨고요. 그다음 길 안내를 한다라거나 숙소를 안내하고 숙소를 정리해 준다거나 운동 경기에 뭐 준비를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순수하게 자원봉사가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아시안 게임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진 재능들을 활용을 해서 봉사를 하고 이러한 그 자원봉사의 힘들이 모여서 더 좋은 행사, 또 더 좋은 국가 이미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더 크게 봉사한다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활동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을 만들었죠. 한국자원봉사단협의회, 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그 다음에 1979년에 강남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전공 선택 과목에 이제 자원봉사 관련된 과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95년에는 많은 대학들이 교양 과목으로 자원봉사를 개설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1996년에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식적인 학문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소양교육으로 그런 것들을 법과 테두리 안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대기업 등 이런 많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사원들을 채용할 때 경력직을 채용할 때 이런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는 계기들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립기라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2002년에 세계 자원봉사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다음에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원봉사라는 것들을 이전까지는 대학에서만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초중고 과정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것들을 수업 과목에 넣고 학교 생활에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시에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가까이 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봉사하는 것들이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교육으로 통해서 알려주고 일상에 그런 것들이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시기를 이제 거쳐서 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을 좀 보면요. 1999년엔 20세 이상의 성인의 자원봉사자 비율이 약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5년 이후에 20%, 2014년에 22.5%,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외국의 사례에 비해 보면 이제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제 선진화되는 시기에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점차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그 증가 속도를 보면서 증가 데이터를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된 단체, 미등록 단체,
뭐 실제 활동 인원과 미등록 활동 인원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통해서 이런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통합되고 법적 단체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는 어떤 계기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또 뭐 교육부는 이제 아까 대학 그 자원봉사 실천 협의회라는 게 있다라 그랬죠. 그러한 어떤 통합되어 있는 단체들, 이런 많은 단체들의 어떤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을 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약 845개, 그 다음에 미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하면 약 4만여 개가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활동들로 그런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약 1138만 명. 이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한 인원이 실제로는 약 한 375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75만 명 중에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봉사활동 제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록돼서 그걸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로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1138만 명 정도, 이렇게 약 1000만 명 정도는 민간단체에서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 자원봉사 단체 활동 평가를 좀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자원봉사단체의 고른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의 각 분야에 걸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었고, 비교적 그 인구수에 비해서는 많은 수에, 저희 나라가 약 5천만이라고 하는데 등록된 자원봉사 수가 현재는 약간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약 한 40% 정도가, 인구의 한 40%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수도 좀 보면 학생 수가, 뭐 청소년이나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성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학창 시절의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분야와 대상 집단의 포괄성 및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가 좀 자원봉사에 있어서 좀 짧은 역사적 전통이 좀 짧다라는 거, 외국에 비해서는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관주도로 많은 어떤 그 행사가 진행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서 주도해서 그대로 식민지 시대에 따라갔던 거고요. 6.25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돼서 6.25를 거치고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국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모든 행사들이 관주도로 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 역할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좀 크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악한 인력과 재원들이 좀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지속적이고 학생층에 좀 편중된 참여가 좀 많더라 하는 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꼭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기보단, 이렇게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소양으로 좀 닦아 나가면,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당연히 이제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아마 이제 미래에는,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그 학생분들이 우리 미래 사회에는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측면의 하나가 비체계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 추진 등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전통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불에, 부근, 뭐 향도, 부조, 향약, 품앗이, 개,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많이 보았고 늘 잘 아시는 거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에는 뭐 촌락단위 조직이고,
성인 남자들의 작업 공동체. 부군은 뭐 집을 신축하거나 10세 이하의 아이가 사망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지금도 저희도 이제 누군가가 애사가 생기면 주변에서 많이 찾아가셔서 조문도 하시고, 요즘에야 이제 뭐 이렇게 빈소들이 잘 차려져 있고 외부에서 하지만, 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이제 차일 피고 멍석 깔고 다 어른들 모여서 상염해서 이제 다 같이 공동 작업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부군이다라고. 향도,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하는 일종의 장의봉사, 뭐 부조, 어려운 걸 도와드리는 거죠. 과부나 호랍이, 노인이나 화재를 당한 집들을 고치거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도와드리는 또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 활동 기간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YMCA,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설립이 1903년에 우리나라에 했고요. 1903년이면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하고 있는 기관이었죠. 조선시대 말기 정도 되고, 1905년에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니까 그 전에 벌써 이러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이때가 이제 중국, 일본, 필리핀 할 것 없이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가 외국 서구 열강들의 굉장한 이권 침탈의 장이 되었죠. 청일전쟁, 뭐 러일전쟁,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는 그 서구 열강들이 자원 침탈이나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외국의 그 종교단체들이 또 와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도 하고 교화 활동도 하고 긍정적인 활동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한국에도 YMCA가 들어와서 1903년에 설립하고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 등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YMCA에서도 이러한 그 종교를 개종을 하시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미든 뭐 어떤 의미든 간에 한국의 독립활동과 우리 민족이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 이런 현재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족들이 스스로 배우고 공부해서 스스로 깨쳐 일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많이 전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대학생이나 뭐 기독교 선교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국 적십자사도 1905년에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제 관주도로 고종황제가 칙령을 선포해서 한국의 적십자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인보 사업을 했죠. 어떤 거냐면 외국의 인보관 운동이었죠.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태화 기독교 사회관이 1921년에 만들었는데요. 마이어스라는 그 여성분이 오셔서 만들었는데, 지금도 태화 기독복지관은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죠. 굉장히 역사가 약 90년 가까이 된 복지관이 현재도 사회복지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태화 기독교 사회관이었습니다. 인보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 농촌 계몽운동, 일손 돕기, 질병구제, 이런 활동들을 했죠. 이 인보관 사업을 했던, 여기에서 참여를 하셨던 그 한국인 여성 활동가분이 바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문 선생이 쓰신 상록수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그때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지붕 개량하고 담장 바꾸고 마을 안길 넓이고 포장하고 다리 높게 하는 이런 우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첫 번째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소득 개선을 위한 사업도 했죠. 공동 작업하고, 그다음에 마을 길 넓힌 거는 부역이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국가에서는 어떤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을 하고, 노동력은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그런 일정한 시간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유도를 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주체는 국가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활동들을 해왔다라는 걸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기관으로는 사회봉사 안내소,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여성자원활동인력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봉사 안내소는 1978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교육하고 사후지도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주체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주체가 돼서 했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지역복지봉사센터로 이름을 바꿨다가 1994년에는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또 2001년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복지넷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에 시작을 했고요. 1970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개칭을 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도사회복지협의회로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죠. 이게 법정 단체입니다. 네. 주체는 국가고요. 그다음에 여성자원활동인력은행은 1984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여성의 의식개발, 여성의 참여 확대, 그다음에 여성의 인력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또 뭐 한국이웃사랑회 지금의 굿네이버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국자원봉사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도 자원봉사자 교육과 또 참여,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국내의 자원들을 가지고 해외에까지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6.25 전쟁 이후에 외국의 구호물자를 받던 국가에서 불과 50년, 60년 만에 이제 외국에 다시 정기적 그 자원을 나눠주고 봉사활동을 나가는 외국을 원조하는 기관이 국가가 되었다라고,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활동들의 한 축으로도 이런 자원봉사 기관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에는 그런 자리매김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활동이 되고, 이러한 활동들을 뒷받침한 게, 법적으로 뒷받침한 게 2005년에 만들어진 자원봉사 기본법,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지역자원봉사센터, 정부가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시군이나 이런 곳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 발굴하고 교육도 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수요처를 발굴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주고,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사회 전체의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대학자원봉사협의회, 그래서 1996년에 약 140여 개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대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 등의 육성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했고요. 또 대학 교육 과목에도, 사회복지나 이런 교육 과목에도 정규 자원봉사 과정들을 그 학과로 정규 과정으로 만들어서 미래 우리나라의 주된 성장을 이끌어갈 청장년층들에게 이러한 자원봉사에 관한 소양 교육들을 해 나가고,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라는 것도 있었죠. 2004년에 창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했고요. 2016년에 자원봉사 이음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거, 그 다음에 근대, 또 현대의 자원봉사 기관들을 저희가 한번 쭉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활동과 또 과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전망을 좀 먼저 보면, 정보나 기술, 또 자본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 양극화, 그다음에 소득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공동체라는 어떤 이전까지 만들어왔던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동체 의식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혼술, 뭐 혼밥, 또 이제 가정도 이제 혼자서 사는 예,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가족 구성원이 보통 뭐 같이 사는 거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인 가족 아니면 단순한 2인 가족도 이런 가족 구성원들에도 변화가 많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좀 희박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인구가 도시화되고 집중화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근린 시설에 다 사셨죠. 이렇게 낮은 집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땅도 밟고 이렇게 이웃집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생활 문화가 저희가 아파트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문만 열고 들어가서 문 딱 닫고 들어가시면 이웃에 누가 사시는지 예, 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입문 하나로 다 막혀 있으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아마 이러한 그 우리 주거의 문제에도 좀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사라지는 어떠한 영향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변화 흐름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오히려 더 필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어떤 요인들로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연민이나 충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타인을 생각하고 또 사회에 대한 어떤 공동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들을 전달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런 내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내가 구성원으로서 내가 가진 능력들이나 여유들을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될 때 그러기 위한 가장 큰 매개체로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중요성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예, 자원봉사 활동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보면 그 다음에 전문적인 활동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그다음 지속성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활동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들이 잘 맞아들어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고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주도적 법적 제도적 장치로는 채워지지 않는 한계들이 빈틈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 빈틈들을 채워가는 게 누가 하느냐? 바로 민간기관에서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자원봉사 활동 사항들은 긍정적 인식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들이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과정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원봉사 센터나 아니면 자원봉사 등록,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원봉사 활동들을 일정 기간 이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가족들이 참여한다라거나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들이 확대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말에 하는 것도 해마다 기업들도 많은 그 후원금을 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금을 채워주지만 실제로는 작년, 재작년 또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이 시기에는 보면 소액을 기부하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왜? 본인도 어렵지만 기업들은 어려워서 뭐 많이 줄여서 내고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오히려 그거 반대로 소액이지만 개인들이 아주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것들을 작년에도 보시고 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들이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봉사단체들도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에서 24번째 가입국이라고 합니다. OECD가 보통 이제 지구상에 있는 뭐 200여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발원조위원회 자국이 아닌 우리보다 좀 못한 저개발국가나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나라로 우리가 24번째로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 원조를 주게 되는 공여국으로 바뀐 아주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개발 원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 봉사 인력을 개도국 원조 사업에 참여시켜서 현지화를 통해서 고급 인력으로 성장시켜주고 그러한 인력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개선되어 있는 어떤 그 교육 환경들이나 교육 부분들을 전문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인력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코이카,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들도 간혹 봉사활동들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대 다니시는 분들, 저도 이제 해외에 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 천안에 한국산업기술교육대학교가 있죠. 이 학생들이 여름이면 정기적으로 그 농업 국가나 이런 데 가서 농기계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기구들을 수리하고 전기기계나 이런 것들 수리해주는 봉사를 많이 갑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그 어떤 활동을 나갔다가 그 우리나라의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활동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으로 이러한 그 해외에 나가서의 경험을 통해서 국제화에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굉장히 올리는데도 많은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발전되고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미지 활동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원봉사가 그 도와준다 아니면 자선을 베푼다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이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식을 좀 많이 좀 높여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더 많이 넓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volunteerment라고 하는 것들이 volunteer와 자원봉사라고 뜻하는 영어의 volunteer하고 entertainment의 예술활동, 뭐 오락취미활동,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주는 오락취미활동이죠.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겹쳐져서 자원봉사도 되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즐거운 그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즐거운 문화로 함께 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 단체가 좀 체계적인 모델,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지금의 자원봉사 단체들이 좀 더 바뀌고 클라이언트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기관들도 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 모델들이 지금보다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교육과 전문화 과정들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의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정부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민간에서 스스로 마을 공동체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로는 그 일제시대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관주도로,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새마을 운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민간의 어떤 협치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일들과 또 민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의 일들을 좀 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부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자라나고 전문화될 수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춰서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함께 공동체 사회를 위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의 일상생활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사회 구현,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들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6주차
수업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업 잘 들으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